예, 국립중앙의료 공공의료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임준입니다. 오늘 발표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자료 준비는 이제 뭐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저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공공병원의 회복 방안 관련돼서 여러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일부 가져와서 이제 발표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순서는 이런 순서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있어서 공공병원이 참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충분했는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참 많은 타격을 받았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사실 다 끝났는데요, 발표 내용은. 그래서 이제 1, 2, 3의 내용들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는 4, 5, 특히 5에 대한 내용인데,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 있어서 정부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대전제를 까는 거는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선의 방역 현장에 있어서 보건소라든지 공공병원에 계신 분들 정말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또 이제 비판적인 어떤 접근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의 노고를 뭐 깎아먹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오해될까 봐서 미리 이제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같은 이제 팬데믹 상황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들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대응에 대한 우리가 고민들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2, 3년 과정 속에서 이제 사실은 의료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 대응에 있어서 우리 고민 지점들은 이제 5번째에서 의료 대응 체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기존의 관점에서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지정 현황이나 공공병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뭐 이미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오늘 공공의료기관에 1년에 한 번 하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성과가 보고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다 안 끝났거든요. 거기서 행사 있다가 지금 이제 발표하고, 사실은 이제 다시 마무리하러 가야 됩니다. 마무리 인사하러 가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올 생각인데, 참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좀 가슴 아픈 이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원장님이나 행사 사람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과연 이제 정부가 이런 분들에게 상장은 주지만 충분하게 그 노고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배려, 보상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이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저기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현황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이미 알려진 내용입니다. 공공병원 굉장히 작고 병상으로도 10%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실제 우리 코로나19에서 누가 대응했느냐? 지금 뭐 민간병원이 많이 해서 민간병원이 뭐 맡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들 쉽게 할 수가 있는지. 실제적으로 공공병원이 다 했습니다. 처음 2000년 아시죠? 2020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난리 났었죠. 전 국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응했느냐? 공공이 한 겁니다. 공공이.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부터 지방의료원, 특히 지방의료원이 많이 했죠. 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오미크론 상황에서 너무 이제 환자가 폭증하니까 민간이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민간이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민간의 퍼센트가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병상 대비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공공이 좀 해왔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 상황만 보고 70%가 민간이 했으니까 뭐 민간이 다 한 거 아니야? 이거는 제가 무슨 증언대 있어가지고 증언대회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공공병원이 물론 민간병원 역할이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들은 우리 최소한 정부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 가서는 2000년, 2021년에는 공공병원에 대해서 막 뭐 챌린지도 나오고 뭐 엄청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좀 찬밥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요새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관수 여전히 2022년 기준에 있어서도 기관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병상수를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병상수의 40%를 지금 전담 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기관단 병상수라면 뭐 압도적으로 이제 공공병원이 없는 역량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 유형을 보면 이 유형별 분류를 보더라도 이제 실제 이제 실제 기간을 보더라도 우리 공공병원들은 1년 8개월 동안 한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금 더 길어졌겠죠. 3월 기준이니까 오랫동안 이제 전담병원을 역할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정 현황에서 결국은 이제 현실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결국 의사들이 떠납니다. 전담병원이라면 병상 다 비란 얘기인데 1년 2년 동안에 감염 환자, 코로나19 환자만 본다는 것은 다른 병원에 있는 의사 전문의가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사가 진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객관적인 표를 보더라도 의사 수가 2021년 기준으로 많이 신규 의사 수, 전체 의사 수 보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사를 고용하려 해도 워낙 의사 임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진 겁니다. 공공병원은 코로나만 본다라는 인식이 커지다 보니까 환자도 안 올 뿐만 아니라 의사도 사실은 찾지 않는 병원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담병원 했는데, 초기부터 공공병원만 전부 다 문을 닫고 코로나 환자만 보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건지. 한번 발생하게 되면 회복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3년에서 4년 걸리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거의 뭐 공공병원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에서 신뢰가 상당히 상실되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계속 공공병원들은 감당해야 되는가? 그러면 손실보상이라도 계속 해줘야 될 텐데, 지금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료 이용도 뭐 19년과 2000년, 19년 코로나 없을 때고 2000년 코로나 있을 때인데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일반 환자에 있어서의 입원이나 진료 건수, 실의로운 진료 건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리고 이게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진료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죠. 최소한 공공병원이 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기능인데, 그런 기능조차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중증 응급 환자 점유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지역 같은 데서는 지방의료는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 응급 환자라든지 이런 필수료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수급 건수 떨어지고 있고, 뭐 규모별로도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뭐 유형별로 보더라도 다 떨어진다. 물론 특별하게 지역의 소도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이제 그런 그거 같은 경우 병상을 다 비웠기 때문에 코로나 볼 수 있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이런 이제 진료 실적이 떨어진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진료과 계속 마찬가지고요. 7개 필수 진료과 기준을 보더라도 많은 의료기관들이 감소했다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료원이 굉장히 큰 이제 타격을 받았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복원해주고 보충해줄 것인가, 그리고 보충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가 향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수익 보시면 이제 수익 굉장히 떨어졌는데, 특히나 수익이 떨어진 데를 공공병원만 보고 보시면 어디가 떨어졌느냐, 어디가 문제가 됐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국립중앙의료원 제가 있으니까 좀 국립중앙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국립중앙이 가장 타격을 받았는데요. 뭐 국립중앙의료원은 항상 타격받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지네 조직 뭐 얘기하는 거 아니라 생각할 것 같아서 좀 그러긴 합니다만,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이제 복지부에 있어서 같이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인 타격은 엄청나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립중앙의료원 제외하더라도 지방의료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의료 수익이 뭐 국립중앙에 가장 많이 떨어졌지만 지방의료원도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손익이 이제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이제
뭐죠? 손실보상금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좀 보충이 됐는데 이제 현재 손실보상금이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향후 손실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의료 이용료는 뭐냐면 그런 것들 제외하고 규모 대비 의료 수익의 규모 대비 손실 규모를 보면 이제 지방 의료인이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실보장 의존도가 지방 의료인이 가장 큽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상실된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그러면은 손실보상 없는 대신에 일반 환자가 많이 와서 예전으로 보고 나면 될 텐데 보고 나는 기간은 최소한 3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손실보상금은 내년에 들어가면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버틸 건가, 생존할 것인가가 현재 지방의료원장님들의 가장 큰 이제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환자 수 계속 많이 봤죠. 코로나 유행할 때마다 환자 수 굉장히 봤고, 실제 이제 일반 국립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5차 유행 때 많이 봤지 1, 2, 3, 4 때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병원들은 실제적 코로나 전체 기간 동안에 타격은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도를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증 환자를 주로 받고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제 중증 환자들을 이제 많이 본 상황이고, 사실 이제 중증 환자는 국립대병원도 이제 많이 봤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실제 2차 유행 기간 동안 보시면 거의 뭐 국립대병원 평균의 5.3배를 국립중앙의료원이 봤다거나 이런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환자 수를 이제 대응했다. 3차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환자를 봤는데, 문제는 이제 4차, 5차 유행 때 국립대병원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해서 실제 이제 격차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문제인데, 이 손실보상금의 문제입니다. 손실보상금과 관련돼서 보시면 이제 손실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지방의료원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손실보상금으로 버텼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로 실제 괜찮았는데, 문제는 실제 20년에 이제 손실보상금을 보시면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이라든지 지방의료원의 손실보상금들이 이제 환자 수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를 받는데, 문제는 21년이 이제 문제입니다. 환자 수는 굉장히 늘어났는데 손실보상금은 약간 증가했거나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자 수의 증가에 대비해서 손실보상금이 증가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국립대학병원들은 손실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환자 수 대비. 얘기는 이제 보상 기준이 달라지면서 병상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보상 기준이 달라지면서 실제 기존에 받았던 손실보상이 확 줄어들면서 이제 실제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택한 이런 이제 상황이었고, 문제는 뭐 2022년까지는 그나마 괜찮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2023년부터 내년부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복원이 안 된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으로 봉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립대학병원은 기존에 있어서의 유사한 정도의 손실보상을 받았는데 2021년이 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이라든지 지방의료원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비중을 보면 국립대학병원들은 거의 일부에 국한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이라든지 지방의료원들은 이제 코로나 환자 수의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 병원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공공병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다, 민간병원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공공병원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다. 인력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재정적으로는 큰 이제 손실보상금이 있었기 때문에 좀 괜찮다 볼 수 있는데, 인력 측면에서 타격을 많이 받았다. 문제는 이제 이후에 대안에 있어서 손실보상금이 없어진 상황에서 인력 문제는 회복이 안 되고 환자가 복원이 안 된 상황에서 한 3, 4년 동안은 지방의료원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공공병원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후에 의료 대응에 있어서 어떻게 좀 연결시켜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의 의료 대응 방식이 공공병원이 전부 다 한마디로 이제 공공병원이 헌신하는 방식, 또 좋게 말하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런 팬데믹 상황이 반복된 상황에 있어서 이게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공공병원이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들을 사실은 계속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의료 대응이라는 전체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한번 재설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의료 대응의 문제를 보면 이제 뭐 기존에 과거 국내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응들을 쭉 해왔습니다. 뭐 과거의 대응들은 신종플루 때 좀 많은 환자 수가 발생했지만 사실 본격적인 문제는 이제 메르스 때 사실은 환자 수가 지역사회 감염도 아니고 병원 단위 감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이게 정말 대응 역량이 있어?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매뉴얼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의 확충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 역량 강화, 보건소에서 역량 강화, 역학조사관의 확충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고 그런 토론의 과정에 이제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속에서 이제 의료 대응만 말씀드리면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사실은 전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근데 이제 컨트롤 타워에서의 상당 부분은 방역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의료 대응들은 여전히 부재하다는 것들이 이번에 확인됐고, 전담 의료기관이 부족하니까 중앙감염병병원 또는 권역감염병원을 설치 운영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거조차도 지금 운영되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5년 6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설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병원이 한 2개 정도 있는 상황이고 2~3개 있는 상황이고, 중앙감염병병원은 아예 지금 설계조차 안 되고 있는, 그것도 이제 삼성의 비용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맞는 건지, 그리고 이제 소통의 부족에 대한 이제 대안들도 이제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코로나19에 있어서의 의료 대응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대응을 지금 해왔습니다. 보시면 진료, 검사, 교육, 훈련, 자원관리, 평가, 연구, 조종료 관리 이런 얘기들을 지금 3년을 거쳐서 엄청나게 했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각각이 발생하면서, 물론 일부 메르스 때 대응이 일부 있긴 했었지만 사실은 그 대응 매뉴얼이 무력화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에서 이제 중수본을 통해서 이제 이런 대응 역량들을 갖춰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어떻게 보면 1년간에서 상당히 시행착오가 거쳤고, 그래서 2021년 거쳐와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어떤 부분들은 이제 분절성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연일 급조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환자 이동이나 동선이라는 측면들이 실제 지역사회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중앙에서 다 컨트롤하다 보니까 실제 작동되지 못하는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됐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런 모든 문제들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말씀드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의료 대응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대응은 결국 방역 중심의 대응이었다는 거죠. 의료 대응과 방역 대응이 두 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 대응을 할 만한 인프라, 공공 인프라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다 대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환자 병상도 부족하고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은 할 의지가 없고 잘 참여를 안 했고, 그러니까 방역을 통해서 막고자 하는 게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은 굉장히 성과적이었다라고 이제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맞죠. 이제 했는데 문제는 초기에 있어서의 그런 아주 실효적인 방역의 대응 역량이 언제까지 계속 하겠습니까? 이미 제가 알기로 2000년에 상당히 유수의 외국의 전문가라든지 국내 전문가들도 이거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이 감염병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짧고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증상 발생 전에 전파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방역으로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게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이 전파 속도를 막기는 어렵고 상당한 길어질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의료 대응도 같이 따라가서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방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것도 문제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적정 치료가 부족한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의료 전문성 활용에는 현장 필요성이 부족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많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방역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의료 대응은 이미 기존에 준비된 역량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들이 공공병원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취약한 공공병원이 자기의 뼈를 갈아서 접근하는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주체 간의 협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료 대응의 많은 자원 문제나 건강보험의 수가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다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어서의 감염병 대응은 질병관리청이 컨트롤 타워를 하다 보니까 질병관리청은 실제 선발을 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방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의료 자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선발이 없는 상황에서 이중적인 혼선이 초기에 발생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중수본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중수본 중심으로 의료 대응 체계를 갖췄지만 여전히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간에 있어서의 혼선 문제는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성, 비코로나 환자의 접근성 문제가 발생한 거죠. 실제 대도시 문제보다는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병원 역할이 중요한데 공공병원이 사라지다 보니까 결국은 갈 수 있는 환자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정말 취약한 환자들이 환자들을 후송해야 되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료자원 조정력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환자 의뢰 전원 시스템 구축을 뭐 안 한 건 아닙니다. 병상 자원 배분하기 위한 중수본이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노력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이제 발생하니까 중환자 병상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배분하지, 어떻게 확충하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공무원 우리 분들께 노력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먼저 준비됐다 한다면 훨씬 그런 이 고통이 좀 줄어들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초기에 좀 잘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와 의료 그리고 있는 자원에 대한 관리 미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인력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훈련된 인력. 예를 들면은 중환자실 병상을 증가하더라도 중환자 우리나라가 병상 OECD에서 탑을 찍는 일본 다음으로 탑을 찍는 급성기 병상수 갖고 있는데 중환자 병상수는 하위권을 머무르고 있다. 한마디로 시장에 있어서의 공익적인 중환자 병상인데 시장에서 수익성이 떨어진 건 안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은 최소 기준만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중환자 병상도 부족했고 공공병원은 더더욱이나 중환자 병상이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거기에 병상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인력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환자 간호사 인력을 어떻게 훈련할 거냐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가 향후 이후에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준비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향후 문제고 예를 들어서 투석이라든지 분만 문제, 코로나의 환자가 분만해야 되는 데서 분만실을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뭐 많이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발생한 것 자체를 대응이 안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들이 필요하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도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임상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모아져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과연 일선의 연구자들이 빨리빨리 연구하고 그게 드러내고 그래서 피드백이 돼야 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실제 자료는 다 어디로 들어가는데 나오는 건 없더라. 나오는 거는 결국은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은 TV에서 나오는 발표 자료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보면 그런 자료들이 다 오픈되고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가이드라인 제시한다거나 문제제기하는 자료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뭐 의사소통의 부재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의료 대응 체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재는 방역 중심이고 의료는 뭐 너무 조그맣게 그리긴 했는데 이제 자원이 적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전체의 주도성에 대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감염병 대응은 방역과 의료가 패러럴하게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료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 방역으로 문제를 하려면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강화시킬 수밖에 없고 의료 대응 역량이 취약하니까 결국은 의료 대응 역량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의료 대응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시설과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 필요한 거고 특히 민간 부분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민간 부분에 대한 참여들을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자꾸 방역 대응에 강조점을 둘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방역 현장은 굉장히 어려움을 볼 수밖에 없고 국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또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는 방역에 대한 상당히 성과는 있었지만 향후 이런 문제들이 더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방역 인구 집단적 접근 행정 중심에 있어서의 방역 대응과 의료 대응에 있어서 이거는 서비스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발견되는 환자에 대해서 치료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경증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외래 베이스로 의원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야 돼야 되고 당연히 전달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증 환자들은 당연히 지역 내에 있어서의 2차급이나 이런 병원에 가고 최중증 환자는 3차로 갈 수 있는 이런 전달 체계 또는 이송 체계가 작동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실제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 체계가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역과 의료등은 목적과 대응 수단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서 방역으로 의료 대응을 대처하려 했을 때는 많은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기존 방역 중심 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의료 대응책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한 리더십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전부 다 질병청이 다는 게 아니라 질병청 당연히 질병관리청 은 방역이나 연구, 공중보건에 있어서의 컨트롤 타워죠. 그래서 질병청이 중심이 갔대. 이제 의료 대응 자체는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주도성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일상적인 감염병 대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감염병병원이라든지 권역감염병 체계를 통해서 위임을 하고 이쪽에서 평상시에 대한 의료 대응에 대한 준비, 매뉴얼 개발, 임상적인 연구, 정보체계 구축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훈련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미 정부는 공공이라는 법률에 권역 책임의료 기관 지역 책임위원회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미션이 감염병 대응입니다. 요거와 맞물려서 권역 감염병 병원과 지역 책임의료원은 지역 감염병 대응 기관 그리고 외래에서 감염 클리닉 이미 조직되어 있죠. 호흡 클리닉 이런 분들을 준비해 나가는 작업들이 이후에 있어서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위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 결국 위기 상황에서는 당연히 질병관리청 위에 이제 행안부가 전체적인 행정적인 어떤 접근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으로 갔대 실제 질병관리청이 주도적인 역할들을 계속 강화시켜야 돼야 되겠죠. 이 속에서 단일한 시스템들 작동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위기 상황에 있어서 의료 대응은 결국은 방대본에 있는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재원이라든지 의료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하되 같이 이제 거기에 중앙감염병병원과 권역감염병병원이 중앙긴급상황실, 권역상황실을 구축하고 여기에 많은 전문가들을 인입하는 중앙임상위원회 이미 있죠. 국가중앙임상위원회 만들어졌고 이런 체계가 작동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를 기반으로 권역 단위에 있어서의 어떤 치료 네트워크가 작동돼야 된다는 겁니다. 권역감염병 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책임의료기관 여기에 있어서의 민간의 상급 종합병원, 사립대학병원들이 네트워킹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 중환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 그리고 지역대 중진료권 단위에서도 지역 책임의료원과 지역의 대응기관들이 네트워킹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모든 환자들을 중앙에서 컨트롤해서 뭐 도를 넘어서 환자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환자에 있어서는 외래 집에 있어도 외래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외래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중등도 환자들은 2차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단위에 있어서 이송 체계, 전달 체계 구축돼야 되는데 이런 걸 전체적인 컨트롤할 수 있는 의료 대응 체계가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감염병 의료 대응 전달 체계 구축됐을 때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실제 작동할 수 있는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면 또 새로운 것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속에서 작동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나중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저는 정말 어이없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발생한 것에 반면교사 삼아서 그러면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메르스 때도 했고 코로나 때도 계속 했는데 공공병원이 지금 인력이 없어지고 약화되고 있는데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간병원도 지금 현재 손실보상금과 정부의 시설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그때 급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체계적으로 민간병원도 공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는 정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설 장비가 들어가고 이거를 민간에 그냥 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원관리가 작동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중앙감염병병원, 권역감염병원에서 이런 자원관리들을 하고 민간병원과의 네트워킹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후에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이 또다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